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새로운 생각. ESG. 친환경과 사회적 가치. 환경 생각하고 사회적 가치를 높이는 데도 힘쓰고 있습니다. 환경과 사회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우리는 함께 변화를 모색했습니다. 하지만 세계적인 혼란과 경제 위기를 겪으며 우리가 추구해야 할 가치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에도 다양한 문제들은 우리의 미래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스타트업들은 새로운 방법으로 문제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현재를 넘어서 다음 세대를 위해 모두가 함께할 수 있는 미래를 위해 우리는 계속 나아갈 것입니다. 이분은 좀 더 깊이 있게 창업 현장을 들여다보는 시간입니다. 창업 과정에서 마주한 수많은 어려움들을 극복하고 한 발 앞서 비즈니스를 해나가고 있는 소셜벤처 세 곳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아무도 가보지 않는 길에서 묵묵히 자신만의 발자국을 만들어가고 있는 이분들의 이야기를 통해 스케일업 그 다음의 고민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비전을 가지고 비즈니스를 전개하는지 함께 들어보시죠. 네, 그러면 첫 번째 팀입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비즈니스 소셜 네트워크 로켓펀치로 시작해 현재는 세계 최초의 분산 오피스 집무실을 통해 인류의 일하는 방식을 새롭게 바꾸고 있는 알리콘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우리가 매일 쌓아가는 네트워크의 가치에 대해서 이야기드릴 로켓펀치와 집무실 만드는 알리콘 공동대표 조민희입니다. 로켓펀치는요 스타트업 채용 정보 서비스 시작을 해서 한국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쓰는 비즈니스 소셜 네트워크로 성장했습니다. 친구들과 쓰는 소셜 네트워크인 페이스북이 친구들끼리 쓰는 서비스를 쌓아가는 것처럼 저희는 일에 대한 서비스를 로켓펀치에 붙여가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일에 대한 서비스, 일하는 공간에 대한 서비스를 시작하는 데 있어서 가장 좋은 기회를 발견하게 됐죠. 바로 코로나19로 인한 업무 환경의 급격한 변화입니다. 국내 기업 할 거 없이 많은 기업들이 업무 방식의 변화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런 업무 환경의 변화 때문에 연관되어 있는 많은 시장들이 바뀌게 될 건데요. 기존에 만들어져 있던 중심업무 지구에 만들어져 있는 업무 환경 시장 같은 경우에는 내가 원격 근무를 하는데 중심업무 지구까지 출퇴근해야 되는 아이러니가 있고요. 주거지에 있는 가장 대표적인 업무 환경으로 꼽히기도 하는 카페 같은 경우에는 프라이버시 문제 같은 것들이 항상 존재하고 있습니다. 결국 뭔가 새로운 업무 환경이 필요한 것이죠.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기회를 발견하게 되겠던 가장 큰 어떤 그 배경에는요. 저희 팀이 2015년부터 100% 원격 근무로 서비스를 만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저희한테는 어떤 업무 환경을 만드는 영향이 없었어요. 그래서 대뜸 제가 알던 회사 하나 찾아가가지고 우리 회사를 합치고 같이 새로운 서비스를 만들어보자 라고 하고 합병을 했습니다. 그리고 집 근처 사무실, 집무실이라는 서비스를 출시를 했죠. 집무실은요 서울대 석촌, 일산, 목동, 왕십리, 공덕까지 서울 수도권 주요 주거지구 60%를 커버하는 업무 네트워크를 단 1년 만에 만들어냈습니다. 현재 약 3만 명에게 매일 집 근처 업무 공간을 제공하고 있고요. 이것은 중심 업무 지구에 있는 큰 프라임 빌딩 3개 혹은 4개에 이르는 큰 숫자입니다. OECD 국가 평균 출퇴근 시간은요 30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은요 무려 그 4배에 이르는 120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결국 그 일주일로 생각해 보면은 일주일의 업무 일 닷새 중에 하루를 길 위에서 보낸다 생각할 수도 있고요. 이런 것들로 인해서 경력 단절 여성들 문제 그리고 미세먼지가 뭔가 심해지는 것 같은 다양한 사회적 문제들도 같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요 12개 정도에 적용되어 있는 저희 지문리 시스템을 점점 더 많이 늘려서 수도권 내에서도 더 많은 공간들을 커버를 하고 수도권 밖에서 뭔가 휴양지 같은 워케이션국 같은 곳에서도 더 많은 공간들을 만들어내어서 시간과 공간을 얽매이지 않고 일할 수 있는 업무 환경을 만들어내는 것이 저희 팀의 목표입니다. 자, 이렇게 제가 사업 계획을 설명해드리고 나면은 많은 분들께서 저희한테 질문하신 것들이 있어요. 바로 이것입니다. 어떻게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연결하는 팀을 만들었습니까? 예, 제가 그 질문에 대해서 최초로 이 자리에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CTO입니다. 저랑 놀랍게도요, 저랑 공대 동기고 서울대 창업동아리 회장입니다. 저랑 한 20년 동안 이렇게 지지고 볶고 이렇게 살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은 제가 단순히 공대 출신이었기 때문에 뭔가 좋은 친구를 데리고 왔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20년이라는 시간은 굉장히 좋은 모습, 안 좋은 모습 같은 것들을 많이 볼 수 있는 시기입니다. 전 20년이라는 시간 동안 친구이자 창업동아리 회장 부회장이자 혹은 학회사 동료로서 지속적으로 좋은 관계들 이 친구와 만들어 왔고요. 그 덕에 이 친구와 그와 연결되어 있는 많은 네트워크를 저희 팀의 좋은 개발자들로 데려올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요, 굉장히 재미있는 인연인데요. 저희 회사에서 모든 제품을 총괄하고 계시는 조응태 CPO님이십니다. 이분은요, 제가 처음 일했던 회사의 사수셨어요. 사수분 회사에 모셔와서 저희 회사에서 같이 일하게 만드는 것도 굉장히 쉽지 않은 일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분께서 저희 회사에 오셨던 이유는 제가 이분 회사에서 일을 할 때 제가 매일매일 주어진 일을 열심히 하고 회사 구성원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이 제일 궁금해하시는 세 번째 합병 이야기입니다. 저랑 합병한 분이에요. 그래서 지금 공동대표로 같이 있는데요. 제가 이 여러 가지 합병 전 여러 뒷이야기들이 있는데 결국 제가 합병 결정을 할 때 거의 한 반나절 만에 결정을 했어요. 반나절 만에. 근데 어떻게 반나절 만에 결정을 했냐? 이것만 놓고 보면 초등학교, 중학교, 대학교 동창이다 그랬다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랑 30년 동안 보고 지냈습니다. 30년의 시간은요, 좋은 모습, 안 좋은 모습 많은 거 볼 수 있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나중에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긴 시간 동안 내가 널 지켜봤는데 내가 널 지켜보는 동안 네가 항상 좋은 것들을 만들려고 하고 사람들에게 뭔가 잘 대해주고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려고 하고 돈도 많이 벌려고 하는 모습 같은 것들이 항상 좋게 보였고 그게 합병이라는 어려운 결정을 만들 수 있게 만들었다라는 얘기를 저한테 주더라고요. 사실 이런 어떤 만남들은요, 저희 회사뿐만이 아니라 회사 밖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에 처음 투자하셨던 투자자이신 이기아 대표님은 알고 보니까 저희 학교 선배셨고 제가 되게 좋아했던 교수님의 연구실 후배셨습니다. 그런 어떤 많은 것들이 모여져가지고 저희 회사가 이곳까지 올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행사 이름은요, 소셜 밸류 커넥트입니다. 저는 우리가 모여 있는 이 어떤 행사 이름에 굉장히 좋은 어떤 이름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왜냐하면은 우리는 어떤 거대한 가치를 만들 때 절대 혼자서는 만들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자, 굉장히 좋아하고요. 항상 머릿속에 기억하려고 하는 로마 제국 황제 아우렐리우스 황제의 이야기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만년이나 살 수 있을 것처럼 살지 마라. 수명이 다가오고 있다. 살아있는 동안, 우리에게 허락된 동안 좋은 일을 행하라. 서로 같이 만나서 좋은 것들을 만들고 많이 나누는 그런 소셜 벤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포착하는 것만큼 좋은 팀원들을 만나고 함께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알리콘의 발표 잘 들었습니다. 두 번째 발표팀을 소개합니다. 팬데믹 이후 더욱 심각해진 교육 격차 문제를 해소하는 기업인데요. 전 세계 에듀테크를 선도하고 있는 기업 에누마의 스토리를 지금부터 공개합니다. 네, 큰 박수로 맞아주세요. 안녕하세요. 11년 차 스타트업 하고 있는 에누마의 한국 대표하고 있는 전유택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는 2012년에 만들어진 회사예요. 버클리에서 이제 한국인들이 이제 IT 회사에서 오래 일하던 이수인 이건호 부부가 버클리에서 창업하고 저와 이제 몇몇의 또 한국 멤버들이 서울에서 함께 시작한 그런 회사입니다. 올해로 11년 차가 되었어요. 얼마 전에 이제 10주년이 되었는데 10주년이 되면 하와이에 갈 줄 알았는데 네, 이런 발표를 한번 해보고 또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학습에 실패하는 이유들에 대해서 천착하고 그 이유를 해소하는데 디지털 메소드가 도움이 될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이제 그 방법론을 만드는 회사를 설립하고자 했었고요.
현재는 뭐 이제는 100명 넘게 여러 나라에서 같이 일하고 있는 조직입니다만 여전히 좌충우돌을 하고 있어요. 요게 이제 최초에 이 에노마를 설립할 때는 아니고 저희 이수인 이건호 대표가 전획 직장 NC소프트에 근무하던 시절에 회사의 CSR 사업에 이제 이런 걸 하면 좋겠다라고 제시했던 첫 번째 PT입니다. 그러니까 특수 교육이 필요한 아이들의 학습을 위해 디지털 솔루션이 도움이 된다. 학습 도구를 만들자. 그럴 때 마침 이때가 2010년 이럴 때여서 아이폰이라는 새로운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방법들이 출시되었던 시기예요. 새로운 방법론 그리고 새로운 UI 사용 방식들이 이제 우리에게 다가왔고 이걸 이용하면 학습이 어려운 사람들의 학습에 도움이 될 것이다라는 이제 믿음이 있었고 실제로 해봤더니 도움이 되더라라는 것이고요. 그때 이제 NC소프트에서 만들었던 제품이 인진이라는 인지장애가 있는 아이들의 인지학습을 도와주기 위한 도구입니다. 이거로부터 여러 가지 도구들이 조금 더 개발되기도 했었는데요. 어쨌든 이런 걸 잘 만들었더니 이제 이런 트윗이 수인님한테 날라온 거예요. 이 인진이라는 소프트웨어 만든 사람 도대체 누군지 모르겠는데 나한테 소개 좀 시켜달라. 이분이 저희의 첫 번째 엔젤 투자자가 되었던 이제 마누 쿠마르 씨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회사를 만들었는지는 또 긴 이야기가 있습니다만 어찌되었건 이제 회사를 퇴사하고 에노마라는 회사를 설립했습니다. 그리고 3년 정도 이제 열심히 제품을 만들어 왔어요. 그 제품들 중에는 이제 자폐아동의 생활 습관을 도와주기 위해서 그 자폐아동을 주인공으로 하는 동화책을 만들 수 있는 동화책 앱이라든지 뭐 시기읽기 앱 혹은 토도수학이라는 수학학습 장애아동을 위한 수학학습 게임 이제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평가도 잘 받고 1위도 해보고 뭐 스토어에도 올라가 보고 뭐 여러 가지로 좋았는데 투자도 더 받고요. 근데 이걸로 충분하지 않다라는 거, 재무적으로든 우리가 주는 임팩트로든 충분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러던 시기에 수인님이 이런 걸 들고 와서 팀을 설득했어요. 이제 소프트웨어와 태블릿 PC만을 이용해서 이제 교육 환경이 어려운 곳에 이 경우에는 이제 탄자니아의 이제 아주 낙후된 환경에 있는 아이들이 스스로 수리문해를 공부할 수 있을 것인가를 다루는 경쟁하는 국제 경진 대회였던 거죠. 이걸 하자고 들고 왔어요. 근데 이제 스타트업이 이런 걸 할 때냐? 이게 수인님이 우리 내부 PT 할 때의 PT 중에 하나인데요. 이거 뭔데? 우리가 이거 왜 해야 되는데 같은 질문인 거죠. 반대도 많았고 특히 이사진은 좋아하지 않았어요. 지금 이제 탄탄하게 제품 만들고 매출 늘리고 성장해야 하는 이 시기에 로켓 달려야 되는 시기에 지금 상금 타겠다고 이걸 하는 게 말이 되느냐라는 당연히 이제 할 수 있는 질문이죠. 저희 입장에서는 또 공공시장에서 디지털 교육의 전환은 반드시 필요하고 그 천병의 역할을 할 게 이 대회라고 확신이 들고 여기는 이제 3,000명 규모의 테스트를 1년 반 동안 수행을 하거든요. 이 실험 데이터가 잘 나오기만 하면 좋은 전범이 될 것이다라는 기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승할 수 있나요? 무엇보다도 이제 이 지점에서 우리의 고민에 대해서 적어도 우리가 이 지점에서는 제일 많이 고민하고 있는 팀이야. 어느 사람들보다도 우리가 가장 고민하고 있고 제일 잘할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우승할 수 있을 거라는 질문에 엄지 한번 딱 치고 시작을 했던 거죠. 이제 아주 짧은 타임라인 안에 막 미친 듯이 일을 했는데 이때 저희의 생각, 특히 저 개인적인 생각은 이제 5팀 만들어 가지고 마지막에 이제 실제 필드 테스트 수행하거든요. 100만 불씩 상품 받고 우승하면 1,000만 불 상금을 받는 대회였는데 5등 안에 못 들면 우리는 큰일 났다. 우리는 뭔가 크게 반성을 해야 된다. 5등 안에는 꼭 들 수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뭐 그래서 어쨌든 우승했고요. 그래서 이제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야 이제 행복은 몰라도 불행하진 않겠지. 이제 그럼 재무적으로도 괜찮고 임팩트도 잘 주고 우리 좋은 사람들 더 많이 모아서 좋은 제품 만들어가지고 막 잘해야지. 그래서 저 이제 색깔 칠해준 놈은 그때까지 있던 제품이고 지금 이제 그레이아웃 돼 있는 놈들은 그 이후에 만든 아직 막 만들려고 계획하고 있었던 제품이에요. 이런 거 만들어서 우리는 세계 정보를 해야지라고 마음을 먹었는데 20년을 만났죠. 팬데믹이 왔고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알고 있듯이 팬데믹 시장에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이제 사실 재무적으로는 저희 제품 준비한 것도 있었고 상용 제품에서는 뭐 성적이 기대한 것보다 오히려 조금 더 좋게 성적이 잘 상승을 했어요. 이게 20년까지의 데이터고 21년엔 또 이거 이상 또 좋은 성적을 내는데 문제는 이제 저희 임팩트 영역에서의 대응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사업을 하려 출장을 가야 되는데 출장을 못 가고 제품을 전달해야 되는데 전달해줄 사람이 없고 모든 종류의 이제 대면 활동이 다 막혔잖아요. 그래서 이 대면 대응을 대응하기 위해서 키키스쿨 같은 저희 우승했던 제품은 무료로 공개를 해서
이제 전 세계 누구나 신청하면 받아갈 수 있게 하고, 저희가 한국 내에서는 이제 다문화 가정 아동과 이제 취약계층 아동들의 한글 문해를 도와주기 위한 제품을 만들어서 배포할 준비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배포를 해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원래는 이제 그런 다문화 센터나 그 선생님들이 가서 이제 하시는 교구로 쓰게 할 생각이었는데 그게 안 된 거죠. 그래서 타블렛에 그냥 유심을 끼워서 그 셀룰러 통신이 되는 타블렛을 가정에 직접 뿌려고, 그래서 가정에서 아이들이 직접 사용하고 저희는 그 데이터를 수신하면서 혹시 사용 안 하면 왜 사용 안 하세요 이런 거 전화로 물어보고 저희 원격으로 또 대응해주고 하는 식으로 서비스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키키스쿨 같은 경우에는 요 2년의 기간 동안 한 350개 정도 단체, 50개국의 350개 정도 단체가 저희 제품 사용하셨고, 또 국내에서는 이 글방 프로그램을 이제 뭐 지자체, 기관의 기업의 CSR 등을 통해서 한 4,000명 정도의 어린이들에게 한글 문해 학습을 도와주는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10년 동안 이렇게 막 좌투우돌하면서 상용도 열심히 하고 뭐 임팩트도 열심히 하고 하면서 제품도 열심히 만들고, 이제 여러 나라에 지금 저희 관심을 가지고 주로 지금 사업하고 있는 게 한국, 그다음에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의 이제 임팩트 제품을 공급하고 있고, 일본, 중국, 미국, 한국 등의 이제 상용 제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막 이렇게 좌충우돌해서 판매하고 있는데요. 꼭 이런 것 같아요. 스타트업을 한다는 게 10년을 돌이켜 보니 이게 길 건너 친구들이라는 게임인데요. 이게 저기 가야 될 길은 우리가 어느 정도 합의하고 시작한 길이잖아요. 근데 정작 하는 일은 맨날 점프를 하는 거예요. 눈앞에 닥친 문제를 어떻게 회피하고 그 길에서 벗어나지 않으면서도 달려가야 되고, 너무 늦으면 깔려 죽고 괜히 섣불리 가다가는 차에 치여 죽고 하는 일의 반복인 거죠. 예, 영활한 점프의 연속이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근데 가는 길이 어디냐면 저희는 어쨌거나 이 기존 방식으로는 학습이 어렵던 아이들이 이 디지털 교육을 통해 학습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이런 교육의 디지털 전환에 에너라는 회사가 가장 선두에 선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고, 여기에 도달할 수 있을 거라고 믿어요. 다만 아직도 좌충우돌하면서 점프를 하고 가는 거죠. 여기에 사실은 왜 나는 행복할 수가 없었자를 너무 넣고 싶었는데 점잖은 자리여서 차마 그렇게는 못하겠고, 저희의 목표를 한번 정리하는 것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에누마의 지난 11년 발자취에서 대표님의 깊은 고민과 그리고 문제 해결에 대한 집중력을 엿볼 수 있었던 발표였습니다. 네, 2부의 마지막 팀입니다. 마블의 어벤져스만 지구를 구하는 것이 아니죠. 수많은 병과 신종 전염병으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은 이제 지구적 과제가 되었습니다. 국경을 넘어 인류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체외진단 의료기기를 개발하는 노을팀의 스토리를 들어보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노을에서 지속가능성 책임을 맡고 있는 안정권입니다. 저는 오늘 노을의 성장 여정과 그 속에서 저희가 얻은 몇 가지 배움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간단하게 노을의 회사에 대해서 소개하고 넘어갈 텐데요. 저희는 노을의 정체성을 3가지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사업 측면에서는 의료 인프라가 취약한 그런 상황을 타겟으로 하는 탈중앙화 진단 플랫폼 기업입니다. 두 번째로, 기술 측면에서는 40여 가지 요소 기술이 융합된 딥테크 기업의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세 번째, 가치에 있어서는 의료 접근성 개선이라는 사회적 가치를 근간으로 하고 있는 소셜 미션 벤처입니다. 저희가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는 바로 의료 접근성과 진단 정확도 간의 딜레마입니다. 그래프의 왼쪽에서 보시는 것처럼 인프라와 전문 인력이 잘 갖춰진 진단 랩에서는 진단의 정확도와 신뢰도가 높습니다. 하지만 전 세계에 이런 진단 실험실을 갖춘 곳은 1%에 불과합니다. 반면에 POC, 즉 왼쪽 위에서 보시는 동네 병원이나 보건소 같은 가까운 곳에서는 신속하게 검사를 받을 수 있지만 정확도가 낮거나 인프라가 부족합니다. 이런 트레이드오프 관계가 전 세계 어디서나 존재하는데요. 노을은 이런 딜레마를 극복하는 탈중앙화 진단 솔루션을 개발하고자 했습니다. 특히 저희가 가장 먼저 집중한 대상은 세계 3대 감염 질환인 말라리아였습니다. 왜냐하면 말라리아가 이런 의료 접근성 문제를 가장 잘 보여주는 질병 중 하나였기 때문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말라리아 환자는 코로나가 지난 3년간 전체 세계 확진자 수가 6억 1천만 명 정도 되는데요. 말라리아는 매년 2억 명 이상이 발생하고 또 그중에 95%가 아프리카에서 발생합니다. 또 매년 수십만 명이 말라리아로 사망하는데요. 그중에 3분의 2 이상이 5세 미만 아동입니다. 이런 문제의식에서 저희가 개발한 솔루션이 바로 마이랩 플랫폼입니다. 마이랩은 보시는 것처럼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요. 카트리지와 인베디드 AI 그리고 플랫폼 디바이스로 구성되어 있어서 실험실이나 전문 이력이 없어도 대형 병원 수준의 정확한 진단이 가능합니다. 또 카트리지만 변경하면 혈액 분석, 암세포 분석 등 다른 검사로 확장할 수가 있습니다. 혹시 더 궁금한 분들이 있으시면 오늘 노을 부스가 밖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방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바이오는 워낙 연구개발 기간이 길다 보니 창업 후에 7년 정도가 지났지만 저희는 창업기를 지나서 이제 막 성장기에 접어들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보면 저희가 창업 때부터 올해 IPO까지 크고 작은 성과들도 있었고 또 중간에 비상경영이라든지 조직 이슈 등 상당히 어려웠던 시기들도 있었습니다. 오늘 이런 세세한 것들을 하나하나 말씀드리기보다는 저희가 느꼈던 4가지 정도 배움들에 대해서만 간단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미션에 관한 부분입니다. 미션을 달성하는 길은 직선이 아니다라고 적어보았는데요. 초기에는 저희도 사회적 미션이 분명하고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가 되게 명확했기 때문에 종착점만 바라보고 100m 달리기 하듯이 달리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안 보이던 시장의 현실과 또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의 복잡한 맥락들을 경험하면서 훨씬 다양하고 전략적인 과정과 방법들을 고민해야 한다는 것을 체감했습니다. 그래서 2가지가 중요하다고 느꼈는데요. 첫 번째는 최종 미션을 우리가 한 번에 달성할 수 없기 때문에 중간에 가시적인 마일스톤을 체계적으로 세워서 실행하는 조직 역량이 필요하겠다. 그리고 2번째는 우리의 미션과 기준이 이거니까 A는 안 되고 B는 된다. 이런 식의 어떤 단선적이거나 당위적인 접근보다는 어떤 선택지가 우리의 미션에 얼마나 기여하고 의미가 있고 또 반대로 어떤 리스크가 있는지를 판단하는 전략적 사고력이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션이 비즈니스 현실과 괴리되지 않으려면 체계적인 마일스톤 위에서 유연하게 기회들을 잘 활용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2번째는 기술은 도구 그리고 사회적 임팩트는 결국 고객에게서 실현된다라고 적어보았습니다. 뛰어난 기술을 가진 스타트업들이 시장에서 도태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우리는 기술이 좋으니까 어떻게든 시장에서 통할 거야 라는 식의 어떤 기술 우월 또는 공급자주의 사고가 이런 리스크를 높이는 것 같습니다. 기술 기반 스타트업들이 간과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임팩트는 결국 문제 해결을 위해 얼마나 우리 관점에서 이상적인 기술과 아이디어를 찾았느냐가 아니라 우리의 고객 또는 대상 이해관계자가 실제로 겪는 페인 포인트, 그 페인 포인트를 얼마나 그들의 니즈에 맞게 실현해 주는가, 이런 현실적인 접근에서 실현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고객 경험 중심의 사고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 같습니다. 3번째는 혼자 가면 빨리 가고 함께 가면 멀리 간다라고 적어보았습니다. 아래 벤 다이어그램에 보시는 것처럼 노을에서는 초반부터 강조했던 것이 회사 대 구성원, 부서 대 부서, 개인 대 개인 간 관계에서 왼쪽에 있는 것처럼 접점이 없는 것보다는 오른쪽처럼 교집합, 즉 저희가 얘기하는 커먼 그라운드를 계속해서 넓히는 것이 우리의 강조점이었습니다. 경영진부터가 CEO가 모든 최종 의사결정을 하는 구조보다는 대다수 사안에서 C레벨 팀 방식으로 집단지성에 기반한 의사결정을 해왔습니다. 또 제품 개발이나 조직 운영에서도 가급적 공동의 관여나 협업을 강조했습니다. 물론 이렇게 하다 보면 의사결정이나 소통에 굉장한 비효율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회사 내의 교집합이 늘어날수록 전사적인 얼라이먼트가 매우 높아질 뿐 아니라 능동적이고 협력적인 조직 문화가 강화된다는 걸 많이 느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이런 조직이 오히려 더 기민하게 움직이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은 동기부여에 관한 부분입니다. 저희는 창업 초기부터 미션과 지속가능성 철학을 조직 내 내재화하는 데 상당한 에너지를 기울였습니다. 사실 스타트업이 생존 자체도 불안정한데 진정성의 내재화를 처음부터 어떻게 하냐, 이렇게 쉽지 않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래프에 보시는 것처럼 이런 내재화 노력이 처음에는 보이지 않다가 어떤 임계점을 넘어서면 매우 분명한 효과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저희를 도와줄 이유가 없는 분들이 큰 도움을 주시거나 아니면 이런 진정성 있는 회사가 성공해야 한다면서 오래 인내하고 지지해 주시는 투자자, 또 이렇게 다른 되게 좋은 기회들을 마다하고 노을에 합류하는 뛰어난 인재들이 점점 늘어나는 것을 특히 최근에 점점 더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소셜 벤처의 강점은 이해관계자들에게 고차원의 동기를 부여하는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포기하지 않고 미션과 가치를 진정성 있게 끈질기게 구호에 그치지 않게 내재화하다 보면 특정 임계점을 넘어섰을 때
그런 노력을 상회하는 기회가 성과가 나타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올해 초 코스닥 상장을 하고 나서 2030 비전을 발표했습니다. 10억 명의 삶에 임팩트를 미치겠다는 포부인데요. 사업 모델과 임팩트 모델을 통합한 저희 관점에서는 이런 포부가 곧 안정적인 매출과 탄탄한 수익성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여전히 갈 길이 매우 멀지만 이제 성장기에 돌입한 만큼 더 힘을 내서 임팩트 유니콘을 향해서 나아가 보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여정에 대해서는 또 나눌 기회가 있다면 그때 뵙도록 하고 이만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